최종 데이터 및 개방 절차 안내를 진행하게 될 PCN 김가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준비하신 최종 데이터 산출물이 AI 허브를 통해 공개되는 절차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최종 데이터 제출 및 개방 절차 안내에서는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준비, 개방까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준비,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업로드, 마지막 오프라인 제출 산출물인 SSD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방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기관에서 준비된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에 대한 NIA 사업팀의 확인이 완료된 데이터는 AI 허브 운영팀으로 전달이 됩니다. 최종 데이터는 디딤 선요구에서 정합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업로드 데이터와 사업팀에서 확인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사업팀으로 재확인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 산출물은 PC에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사업팀으로 재확인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통과된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 데이터와 산출물을 개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목차에서 설명드린 개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 준비입니다. 최종 산출물은 CMS에 업로드되는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 S3에 업로드되는 6개의 산출물, 데이터 설명서, 활용 가이드라인, 데이터 파일 폴더 구조, 교육 활용 동영상, 저작 도구, AR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SSD까지 총 8개 산출물이 있습니다. SSD는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구축 후에 제출한 산출물이기 때문에 산출물 검사는 CMS에 업로드되는 산출물 1건과 S3에 업로드되는 6건, 총 7가지에 대한 산출물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산출물의 작성 방법과 제출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MS에 제출되는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SSD를 제외한 6개 산출물은 모두 S3 브라우저에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제출이 됩니다. 먼저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는 모든 기관의 직인이 선명히 찍혀있는 상태로 PDF 합본을 준비해 주셔서 CMS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활용 가이드라인도 양식 문서와 모든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활용 가이드라인 폴더에는 엑셀 파일과 한글 양식 문서, 요약 영역에 사용되는 표와 이미지 파일을 별도로 제출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뒤에 이미지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활용 동영상은 교육 동영상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 개의 동영상을 파일로 구축한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 도구입니다. 먼저 데이터 구축을 시작할 때 사업팀을 통해서 받으셨던 가이드라인 파일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 문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구축한 뒤에 해당하는 각 폴더에 압축을 하지 않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통과된 데이터는 사업팀을 통해 압축 파일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때 압축 파일을 구축해 주셔서 2차 업로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AI 모델 역시 저작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SSD는 최종 산출물, 그 다음에 데이터 폴더에 업로드하는 파일을 모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할 때는 SSD에 업로드하는 폴더 구조 그대로 압축 없이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장한 SSD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한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3 브라우저는 사이트에서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한 뒤에 안내받으신 버킷 접속 정보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CLI를 접속한 이용 방법 역시 똑같이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고 안내받은 접속 정보를 입력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접속 방법이나 다운로드, 설치 방법은 AI 허브 운영사업단에서 추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S3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게 되면 할당된 고유 버킷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1번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버킷인데요. 버킷명은 순서대로 사업 연도, 과제 번호, 데이터 번호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 부분에 2번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폴더명인데요. 데이터 번호와 데이터명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더명 하단에 공개하기 위한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을 업로드하는 폴더가 2번 최종 산출물 폴더인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표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번 최종 산출물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구조로 폴더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1강에서 조은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표시된 폴더는 버킷이 최초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세팅된 폴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명, 표시된 폴더명은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폴더명 하위로 폴더를 새로 생성할 때에는 거기에는 각각의 데이터 구성에 맞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 업로드입니다. 최종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구축되어 있는 폴더의 하위 구조를 생성할 때에는 폴더 명칭을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생성해야 됩니다. 트레이닝, 발리데이션, 테스트, 샘플 이 부분은 자동으로 구축되어 있는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를 1차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해당 폴더의 각 세부 폴더 구성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자동으로 세팅된 폴더 구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폴더명을 변경해 주시면 안 됩니다. 최종 산출물 폴더는 각 폴더에 해당하는 파일을 맞게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업로드되는 파일은 TTL 품질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만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완료된 데이터와 산출물은 모두 2번 최종 산출물 폴더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완료된 최종 데이터는 최종 산출물 폴더의 1번 데이터 폴더에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 운영팀에서 DDIM365를 통해 파일에 대한 검사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검사가 진행이 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화 압축을 통해 공개하기 위한 압축 파일 형태로 생성이 되고 3번, 세 번째 개방 데이터 폴더의 1번 데이터 폴더 안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2번 최종 산출물 폴더까지만 업로드 해주시면 3번 폴더에 업로드된 것은 운영팀에서 DDIM365에서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화 압축을 위해서는 아까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트레이닝 발리드에서 샘플 내에 자동으로 세팅된 폴더 구성이 DDIM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조와 똑같이 매칭이 되어야지만 자동화를 검사를 시키고 자동 압축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추가로 생성되는 하위 폴더는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 2에서 3레벨 정도로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어더 폴더에는 메타데이터가 하위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하위 폴더 명칭은 오른쪽 예시처럼 메타데이터 그대로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타데이터 이름을 변경해서 데이터 유형에 맞춰서 생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샘플 데이터는 원천과 라벨링 데이터가 매칭이 되어서 총 용량이 1GB가 넘지 않도록 구축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 폴더 역시 압축하지 않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축된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일체 포함되지 않은 파일들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한 최종 데이터는 DDIM365에서 검사와 자동화 처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개방할 수 있는 압축 파일 형태로 생성도 DDIM365에서 하고 업로드 자체도 DDIM365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산출물 업로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 도구와 AI 모델인데요. 이 두 개 산출물은 저작 도구 폴더, AI 모델 폴더, 하위 폴더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폴더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구축된 폴더에 검증이 완료된 파일을 압축 없이 1차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은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고 다 체크리스트를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검사가 통과된 대상은 2차 업로드를 받게 됩니다. 2차 업로드 안내를 받으시면 그때 다시 압축 파일로 구성을 해서 다시 2차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압축 파일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작 도구는 저작 도구와 AI 모델 2차 업로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2차 업로드는 각 산출물에 압축 파일 두 개씩을 구축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은 저작 도구 AI 모델 압축 파일의 구성이고 먼저 문서 속성의 폴더들만 묶어서 압축 파일 하나 그리고 그 외의 폴더를 묶어서 압축 파일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압축 파일을 구축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산출물이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보통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보완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1차 업로드를 할 때 그때부터 압축 파일을 생성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1차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팀을 통해서 2차 업로드 통보 받으시고 나서 그때 이제 구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설명서, 교육 동영상, 데이터 파일 폴더 구조입니다. 각 폴더에 하위 폴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버전의 산출물을 각 폴더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파일 폴더 구조는 기본적인 양식 문서가 있습니다. 양식 문서는 트레이닝, 발리데이션을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를 구분해서 총 4개의 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3의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그 하위 폴더부터 1레벨로 맞춰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활용 가이드라인입니다. 활용 가이드라인은 부적합 사례가 많은 산출물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구축 활용 가이드라인은 크게 요약, 본문, 별첨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업로드를 해야 할 파일 구성으로는 첫 번째 활용 가이드라인 양식 문서, 두 번째 요약에서 사용된 이미지 원본 파일들, 세 번째 요약에서 사용된 표를 별도로 엑셀에 정리한 엑셀 파일, 그리고 마지막에 별첨 엑셀 파일, 이렇게 4가지 구성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산출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과 엑셀 파일을 어떤 걸로 구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페이지를 따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아까 활용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요약과 본문, 별첨으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지와 함께 설명드리면 지금 왼쪽에 하나의 페이지에 이미지와 본문과 표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 삽입된 이미지 원본이 PNG 파일을 양식문서와 함께 업로드를 시켜주시는 거고, 하단에 표를 엑셀 파일에 별도로 구축을 해서 엑셀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자료가 다 준비가 되면 최소 3개 이상 구성이 된 최소 3개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산출물 업로드의 공통적인 부분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종 산출물 중 AI 모델이 대용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업로드하기 전에 과제 담당자분과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시는 거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 도구와 AI 모델, 교육 동영상은 별도의 가이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 파일에 맞춰서 구축을 한다면 추가 보완 없이 바로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바로 가이드를 꼭 참고해 주셔서 구축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각 산출물은 S3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폴더가 각각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경로에 최종 버전의 산출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자주 발생되는 잘못된 케이스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글 파일명은 유니코드 UTF-8 부분으로 인코딩을 해주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코드로 저장할 경우에는 호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맥 OS에서 저장할 경우에는 한글 파일명은 윈도우 OS에서 오픈을 했을 경우에 파일명 자체가 자소가 분리가 되는 증상이 발생이 되어서 반드시 한글 완성형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폴더 작성은 최대 9뎁스까지 구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9뎁스 이상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폴더명 안에 특수 문자가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압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자가 이용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양합니다. 네, 파일과 폴더 생성 외에 각각의 산출물에 대해서 많은 부적합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모델입니다. AI 모델 폴더에서 6번째 readme.txt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에는 모델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라이센스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라이센스는 별도로 license.txt 파일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편하신 부분으로 구축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잘못된 사례 첫 번째처럼 모델 정보가 있고 라이센스 정보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이 빠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부적합 사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BSD 계열의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이제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데 5가지 오픈소스는 AGPL, GPL, PGPL, 그 다음에 아파치 2.0, MIT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라이센스 사용했을 경우에는 본문 전문이 다 들어가 있어도 이제 부적합 사례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 도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은재 선임님이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왼쪽 부분을 보시면 사업팀을 통해서 받으셨던 가이드 내용 중 일부를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붉은색 네모 박스가 이용자 로컬 환경 내 인터넷 없이 구동 가능하도록 저작 도구 배포 필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 도구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소스 코드 또는 설치 파일을 구축을 해주셔서 배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부적합 사례처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동이 가능하도록 구축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활용 동영상입니다. 저작도구와 AI 모델처럼 가이드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부적합 사례로는 영상만 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은 필수이기 때문에 음성과 영상이 함께 재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은 최소 5분에서 20분을 벗어난 경우, 그 다음에 한 개의 과제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함께 일괄 제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능별 또는 뭐 성능별로 여러 개의 동영상을 나눠서 제작하는 경우 모두 부적합 사례입니다. 그리고 교육 동영상에서 부적합 사례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은 제작 항목을 누락시킨 경우입니다. 제작 항목은 데이터 소개, 데이터 소개, 저작 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미션,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미션, 데이터 활용, 서비스 예시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꼭 맞춰서 꼭 포함시켜 주셔서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 검토까지 완료된 데이터는 AI 허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산출물인 SSD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SSD는 최종 데이터가 확정된 이후에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최종 데이터가 확정된 시점은 DDIM365에서 최종 데이터 검사가 완료가 되고 자동화 압축이 완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자동화 압축이 진행 중인 데이터가 대상입니다. 구축 시점은 PMO 이사님들께서 별도로 통보될 예정이고요. 이 구축 방법은 S3 브라우저에 2번 최종 산출물 1 데이터 폴더 안에 업로드된 방식과 동일하게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SSD 또한 산출물이기 때문에 한 과제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별로 SSD를 구축하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SSD는 보내주시기 전에 SSD가 노트북이나 PC에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SSD에 저장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이걸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린이재단 빌딩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 AI 허브 최종 데이터 제출 및 개방 절차 안내를 마쳤고요.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은 검사 기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데이터에 대한 문의는 왼쪽에 보이시는 DDIM365 측으로 최종 산출물에 대한 문의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PCN 측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